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지난 주에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개발자 컨퍼런스 GTC가 끝이 났죠. 전에 비하면은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은 HBM에 대해서는 이제 로드맵이 나왔고 소캠이 아마 관심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소캠은 뭐 제2의 HBM이라고 말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니 HBM이라 그래서 굉장히 시장성을 좋게 봅니다. 그동안의 반도체라는 건 뭐 DDR5라든가 향후 나올 DDR6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제기구인 제덱에서 이제 스펙을 다 정합니다. 그런데 이 소캠은 이게 엔비디아가 스펙을 정했습니다. 지금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번 유튜브를 찍었는데 이 소캠을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주도권을 잡을 것 같다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TC에서 가장 큰 화제는 뭐였냐면 소캠이에요. 소캠 참 이거를 우리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이걸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GB200이에요. GB200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블랙벨이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LPDDR이 들어갑니다. LPDDR이 8개, 16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형식이 뭐냐면 온보드예요. 온보드. 탈부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 성능을 업그레이드라고 하려면 저걸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소캠이 들어가는데, 요 소캠의 가장 특징이 뭐냐? 탈부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PC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램을 이렇게 뭐 8기가 16기가 이거를 내가 사서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형식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사진을 보면 GB200을 보면 그레이스 CPU 양쪽에 16개의 LPDDR 로파워예요. 저전력 반도체거든요. 이게 16개가 장착이 됐어요. 이게 온보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PC를 이거를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온보드 방식이라서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GB300부터는 4개의 LPDDR로 이루어진 소켓 모듈 4개가 그러니까 결국 16개예요. LPDDR이 몇 개가 들어가냐? 4 곱하기 4예요. 16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비용 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소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날이 부담스러워진 데이터 크기라든가 칩 비용과 전력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니 어떻게 해야 되냐? 온보드 방식이 아니라 탈부착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 소캠이 면적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전력 효율성 LPDDR을 쓰니까 당연히 그 전력 효율성이 높아지죠.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더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윤민혁 특파원이라고 서울경제신문에 이게 GTC 컨퍼런스에 가서 이렇게 유튜브도 찍었던 그 이제 기자님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마이크론의 소캠이에요. 마이크론 소캠. 이게 뭐 길이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잘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탈부착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PC 조립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냥 8기가 램, 그 다음에 16기가 이걸 갖다가 사다가 그냥 끼워 넣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자꾸 늘어나니까 컴퓨터 용량을 놀려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냥 다 뜯어내야 되는데 GB300부터는 이게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이크론이 나온 소캠이에요. 이 소캠을 제가 작년 10월에도 코엑스에서 SK가 전시해놓은 거 이렇게 비슷한 걸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봤던 사진이 이제 데모 제품이죠. 그래서 4개의 소캠 모듈이 일정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보드 방식이 아니라 그랬죠. 탈부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LPDDR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 HBM처럼 적층을 한단 말이에요. 스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보면 IO in, out이죠. 이게 694개예요. 그런데 HBM3E 같은 경우는 1024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적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 AI GPU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그 개인용 PC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문 기사로 이제 보기 힘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윤민혁 그 서울경제 특파원이 이렇게 다 삼성전자의 쏘캠을 공개를 한 거예요. 신문에 안 나와요. 서울경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GTC에 참가를 했어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 부스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 HBM4나 이런 것들도 전시를 했는데 보지도 않았어요. GDDR에만 락스, 그래서 최고라고. 아, 삼성전자 영리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 것들은 보지도 않았어요. 뭐 시간이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이게 쏘캠을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근데 요 특파원이 친절하게도 이런 것들을 쫙 소개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쏘캠을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신문이든 이게 발표가 난 게 없어요. 첫 번째, 탈부착 가능한 LPDDR 기반의 서버용 메모리 모듈, 이걸 쏘캠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탈부착 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에는 온보드 방식이었는데 그 다음에 LPDDR 로파워잖아요. 이게 저전력 반도체죠. 소비 전력은 모듈이 이렇게 하나, LPDDR이 4개가 들어가서 한 세트인데 이게 9.2W. 엄청나게 적은 전력을 쓰는 거죠. 전력 효율이 기존의 DIMM보다 전력 효율이 45% 이상 엄청나잖아요. 그런 전기 효율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LPDDR5X D램을 써서 엔비디아의 GB300 공급망에 진입을 해야 된다. 오늘 가장 중요한 여기에요. 엔비디아의 GB300 이 공급망에 벤더사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길게 뭐 기술적인 예비 저도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만든 256GB 3D 이게 RDM이고 여기 이제 쏘캠이 나온 거예요. 이거보다 굉장히 적죠. 뭐 신문에 나온 거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 그리고 전력은 굉장히 적게. 월드 베스트라고 써놨죠. 월드 베스트. 이게 쏘캠입니다. 요게 기존의 DIM이고 RDM이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오는 거예요. 저도 제 노트북을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AI PC, AI 노트북으로 지금 바꾸고 싶은데 지금 계속 보고만 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GTC에 참석을 하면서 쏘캠을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쳐다보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펙은 엔비디아가 정한 표준이기에 거의 대동소이하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덱에서 스펙을 정한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비디아가 자기 나름대로 스펙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쏘캠에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와이어 본딩. 그래서 HBM을 여러 개로 이렇게 적층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DSV 뭐 제가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건 와이어 본딩. 이렇게 하면 돌이 굉장히 적게 들죠. 그 다음에 AI PC. AI PC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사용하기는 좀 그래서 AI PC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목되는 게 마이크론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크론 관계자하고도 제가 카톡을 주고받는데 저 산자이 대표가 아마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하고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펙, 쏘캠의 스펙, 이거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HBM, 미니 HBM.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표준이기에 전도 유망하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제조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HBM처럼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 TSV 이걸 안 씁니다. 자, 밑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LPDDR5T, 이건 SK 하이닉스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이것들은 TSV로 이렇게 다 뚫어가지고 밑에 층의 데이터하고 위에 층의 데이터가 이렇게 통하게 했죠. 근데 TSV 공정이 굉장히 비싼 공정이거든요. 근데 와이어 본딩이라죠. 와이어 본딩. 여기 와이어. 가는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거는 밑에 거대로, 중간 건 중간 거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굉장히 싸게 맥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어 본딩은 기존에 쓰던 방식이라서 무슨 하이브리드 본딩처럼 그렇게 어려운 공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켓은 제2의 HBM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냥 TSV 돈 드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사의 스펙을 보면 소켓의 한 개 모듈 용량은 128기가예요. 그리고 모듈 칩당 용량은 32기가고 이게 이제 LPDDR5X 16개를 패키징으로 한 거예요. 이거를 TSV로 뚫어서 말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와이어 본딩을 쓴다는 거죠. 여기 이제 TSV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와이어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와이어로.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적게 들고 기술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속도는 HBM마다 빠르지 않죠. 당연히 소켓의 대역폭은 뭐 한 120GB 초당. 그러면서 속도가 2.5배 정도 증가한 것은 맞아요. 기존 내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HBM3 이 한 개의 대역폭이 1.2TB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요게 뭐 AI GPU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켓의 확장성,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온보드가 아니까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의 첨단 서버 판매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GB300부터는 4개의 소켓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SK든 마이크론든 삼성전자든 GB300부터 소켓이 들어간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스펙을 딱 정해주겠죠. 그렇게 만들면 여기에 들어가면 GB300 하나에 소켓이 4개 들어가면 거기에 LPDDR이 16개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죠. HBM만큼. 금액은 그거보다 더 적겠죠. 그리고 이제 블랙웰 이후의 제품이 루비라든가 28년에 나온 파인만이라 이런 데는 소켓이 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소켓의 가장 큰 특징은 탈부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 기존 서버에 들어갔던 소켓을 유지 보수하는 스페어 제품도 불티나게 빨릴 거예요. 기존의 제품에서 뭐 탈부착이 안 되는데 이건 탈부착이 되니까요. 자, 이게 소켓이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CES 올 초에 있었던 거기에서 발표를 했던 거. 이게 뭐냐면 손바닥 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 컴퓨터예요. 여기 보면 GB10이 들어가죠. GB10은 뭐 HBM3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걸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블랙웰 GPU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 CPU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소켓이 들어갈 예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개인용 PC뿐만 아니고 기업용이고 큰 회사까지, 그러니까 작은 거, 그 다음에 중간 거, 큰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켓은 엔비디아 서버뿐만 아니고 PC용이잖아요. 지금 PC 시장이 커져야 되거든요. 지금 PC 시장이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메모리 업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AI 그 GPU는 서버용이잖아요. 근데 서버에서 PC용으로, 그러니까 서버에도 쓰고 PC용까지 쓴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CES에서 공개되었던 디지트 여기에 디지트 차기 제품의 소켓이 차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I 서버 시장이 확실히 크지만 이 이제 AI PC는 뭐 이 시장은 반드시 올 시장이고 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PC 엣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대박을 꿈꾸는 거죠.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겠다, 동시에 찾겠다는 엔비디아의 야심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캠의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되겠냐고, 소캠의 강자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으로 본다면 마이크론의 강세에 힘이 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지금 미국 제1주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기업에만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전체 소켓 물량의 50% 정도를 마이크론에 주고 나머지 50%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이렇게 적절히 나눠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자신감도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크론의 관계자하고 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산자이 대표가 엄하게 밀어붙인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마이크론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엔비디아 오랜 기간 긴밀하게 협력해서 개발한 소캠 대량 생산을 업계에서 최초로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준비 다 끝났죠. 그래서 젠슨 황이 SK의 얘기도 안 했고 삼성전자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벌써 왜? 마이크론하고 벌써 짝짝꿍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다른 뭐 인텔이라든가 브로드컴이 어디에서도 이렇게 소캠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HBM 하나만 가지고 목을 매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그런 반도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을 응원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기 전에도 전화가 와서 한참 동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삼성전자가 하루속히 좀 부진에서 이전과 같은 그러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